북한이 어제 정오, 제가 어제 자정이라 했는데 어제 정오부터 모든 걸 끊겠다. 그래 놓고는 아침에 다 끊었어요. 그래서 어제 정오부터 모든 통신선을 다 끊었다. 그래서 김여정, 김영철이 지시했고 대남 사업이 적대 사업으로 이렇게 간주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와 노동 당사 사이에 한라인도 폐기했다. 자, 북이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아주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내부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경제난이 극심해지며 식량난부터 시작해서 전기, 땔감 모든 것이 다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급증하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외부에 어떤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서 극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 대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제재를 허물어라. 그래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 부분을 한국부터 나서서 허물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이 작은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북한이 굶어 죽어도 북한의 지도층은 안 굶어 죽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김정은의 신상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김여정이로 권력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러 강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김정은이가 한국을 볼모로 삼아서 괴롭혀 가지고 트럼프를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대놓고 지금 미국을 상대로 협박을 하다가는 트럼프도 지금 상처 입은 맹수가 돼 있다 그랬잖아요. 대선이 지금 쉽지 않게 됐어요. 역대 지지율이 38% 받고 대선에 당선된 이 대선 주자가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지금 그 지지율, 즉 이 국정 운영 이 지지율이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건드리면 트럼프는 곧장 그냥 북한을 폭격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북한이 시비를 걸기 어려우니까 남측을 상대로 지금 여태까지의 모든 대화나 협정, 협상을 다 파기한다라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내어서 위기를 조성해서 결국 미국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미국에 의해 지금 이 국제사회의 제재, 특히 남측이 일단 가장 먼저 주게 될 거니 북측에 주는 부분에 대한 제재를 움직이고 북이 원하는 형식의 비핵화 방식을 주도해 가겠다. 이런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이 복합적인 의도하에서 가는데 또 궁극적으로 북이 노리는 부분은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번에 끌어낼 거라고 봅니다. 북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 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북이 지금 살아날 길은 주한미군을 일단 철수시키고 남측과의 국가연합을 끌어내서 거기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남을 먹어버리는 게 북이 기생충처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북이 장기적으로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측에서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는 일단 시작되기만 하면 곧바로 그것이 그 다음부터 계속 빠질 수가 있다. 그걸 지금 북한이 노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자, 적대 노국선을 공식화하면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쓸 수 있는 것은 남측이 남겨놓은 북한의 금강산 시설, 북한은 어차피 이제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과거의 시기에 북한이 얼마씩 1인당 로얄티 받는 방식의
이 금강산 관광은 안 하고 자신들이 직접 모든 것을 운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시설을 낡고 흉물스럽다고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했죠. 이 시설을 파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군사 합의를 파괴할 것이다. 그래서 이 9.19 군사 합의를 파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도발입니다. 자, 북한이 도발을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떤 도발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북의 도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부분인데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한국이 미국이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예요. 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요. 그러면 북이 도발하는 것은 서해나 이 DMZ에서 국지 도발을 하게 되는 게 지금 가장 큰 걸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금강산 그 시설을 갖다가 파괴하는 이어 개성공단을 완전히 철거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측과의 최소한에 남겨주었던 이런 서로 간의 물밑에 이 거래망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이 극단적인 형태의 협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입니다. 그래서 남측을 이렇게 아주 호되게 다루면서 위기를 고조해서 미국이 결국 이 협상에 나서게 유도하는 그런 노림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중국에 완전히 뺏겼다고 영국의 싱크탱크 IISS가 어제 보도했고 한반도가 교착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시진핑이 이 역할을 이렇게 오히려 찾아갔다. 그래서 북한이 이미 적게는 20개, 많게는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영변에 그리고 또 감춰진 이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바탕으로 최소 6기의 무기를 생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지금 이런 이 핵무기 보유의 지금 능력. 지금 일본의 연구팀은 전 세계에 13,410개의 핵무기가 있고 북한이 35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북한이 최소한 50개까지는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자, 북은 이 대목에서 지금 최대의 강수를 둬서 남측에 대해서 크게 얻을 부분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유엔,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를 해제시켜야 얻을 게 생긴다라는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민주당 등 여권은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해야 된다고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북한이 지금 판문점 선언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최종 규결점으로 합의한 군사 합의까지도 파기하겠다는데 실제로 좌파 매체, 한국의 좌파 매체에서도 북한이 군사 합의를 파기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가는 마당에 판문점 회담을 지금 비준해야 된다.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경제가 좋지 않고 코로나로 더더욱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북한이 2판 4판으로 국지 도발을 해온다. 자, 이게 매우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자, 북한이 지금 이 남측을 향해서 포를 쏜다든지 어떤 형태의 도발 강도를 높여서 나오게 된다면 자, 그래서 이 국지 도발 부분이 남측에 굉장히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라고 볼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SLBM을 쏘거나 ICBM을 쏘게 되면 이제 미국에도 엄청난 자극이 될 건데 문제는 트럼프가 지금 이 정상적 심리 상태가 아닌 하에서 북의 도발이 나왔을 때
뭘 지시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북이 예상 밖의 데미지를 반격을 트럼프에 의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좋게 수습한다 했지만 트럼프는 지금 미국 대선 재선 가능성이 힘들어지는 가운데 북이 구실을 주게 되면 북한테 지금 공격을 해서 전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충분히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이 미국을 건드리지 않는 남측을 향한 도발을 지속할 수 있고요. 자, 문 정권은 지금 그러면 북하고 무슨 라인이 남아있는가? 흔히 국정원과 통정부 라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이 지금 한국의 국정원을 이 마당에 상대해 주겠느냐? 저는 완전히 끊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이번에 이 남측과의 차단을 한다라고 하며 컷오프라는 용어, 완전 차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2년 5개월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2년 5개월 전이라고 하면 2018년 지금 3월 5일 날 이 특사가 가가지고 지금 북한에 가서 협의하고 미국에 가고, 그래서 4월 27일입니까? 판문점 선언을 하고, 이 이전 평창올림픽 참가 이전으로 북한이 완전히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이 만약에 군사 합의를 파기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스스로 이 GP를 파괴하고 있고 판문점에 지금 둘레길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공동 유해 발굴을 한다면서 철책선을 허물고 있고, DMZ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 서해에 같이 이용하는 공동 어로구역을 만드니 또 한강 하구도 개방하니 어쩌니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북이 파기했을 때는 남측도 당연히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맞지요. 근데 현재 남측은 북이 저렇게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북과의 모든 합의를 준수한다라는 태도를 오늘 이 시간 현재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은 남측을 적으로 간주해서 어제 12시부터 남측은 적이라 해서 적에 대해서 모든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하는데 우리는 북을 정찰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DMZ 주변에서요. 그 다음에 서해 수역을 갖다가 북한하고 공동으로 이용한다고 비워주고 있고, 한강에도 지금 북한하고의 이 공동 이용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고, 철책선은 구멍을 내고 있고,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그 옆에 둘레길을 만들고, GP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휴전선 근처에 또 접경 지역에 전부 철책선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북의 탱커에 대한 이 저지 방어 벽 이런 부분까지도 다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과 관계되는 모든 전투적인 역량들을 스스로 제거하고 소모시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북이 이렇게 적이라고 선언했으면 당연히 우리도 북을 적으로 선언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했다고 보는데 내부에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위기에서 지금 전통적으로 문재인 밑에서 2년 5개월 해온 이 북의 방식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작년 3월에 2월 말이네요. 하노이 갔다 오면서 김정은이 느꼈는데 지금 1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를 그걸 좀 참아줬다. 그런데도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이전식으로 계속 뭉개고 넘어가려고 남측은 북에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대차 대조표를 따져봤을 때 푼돈에 불과했고, 결국은 북이 남측하고에 기대어서 크게 얻을 것은 없이 현상 유지만 될 뿐이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한미군 철수나 이 한국에 있어서의 미군과의 관계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북은 자기 말의 신빙성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 도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도발은 상당히 강도 높은 도발이 될 거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도발이 될 거고 특히 남측에 있는 제가 남측이라 말하면 이걸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북이 생각할 때 남측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 남측이라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시비 걸기 시작하면 평론 못 돼요. 자, 북이 남측에 미군 시설들을 무력화시키고 F-35 정주 비행장을 무력화시키고 사드 기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북이 입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즉 남측의 무인도 하나를 이렇게 북이 선택해서 북이 지금 자랑하는 그런 대구경 방사포나 신형 미사일을 그 무인도를 이렇게 때렸을 때 그때 도대체 남측이나 미군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전선에서 한참 밑에 있는 무인도 많잖아요. 서해상에. 그 무인도를 하나 딱 거리를 갖다가 조준해가지고 북이 대구경 방사포로 무인도를 날려버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 미사일로 이렇게 터뜨렸을 때 남측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바꿔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나 또 사드 기지를 겨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북한이 보여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충남쯤 있는 무인도 하나를 북한이 겨냥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방향만 바꾸면 미군 기지가 날아가고 청주 F-35 기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북이 입증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정권 초대 주일 대사를 지냈던 이순 경남대 석좌 교수가요. 지금 주한미군이 감축이 머지않아 불가피한 현실이다. 트럼프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이 돈이 없어서 유지가 불필요하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문정인은 북한 비핵화와 연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미국이 독일에서도 미군을 감축시키는 상황에서 다음 차수는 한국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북이 그런 형태의 도발을 했을 때 트럼프가 오히려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게 만드는 부분이 북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